안녕하세요. 닥터유 유태우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요. 데드라인의 삶이 스트레스입니다. 데드라인. 데드라인은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. 그 시간이 정해진 시간까지 반드시 어떤 일을 해야 된다. 이게 데드라인이죠. 근데 문제는 한 번 뭐 그러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그런다. 그러면 이걸 이제 데드라인의 삶이라고 합니다. 어떤 사람이 그렇겠어요? 네, 직업적으로 이제 이 데드라인이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. 뭐 일간지 기자. 네, 데드라인이 있죠. 매일 데드라인이 있습니다. 또는 방송을 매주 하는 사람, 뭐 매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매일 한다 그래도 뭐 하여튼 그게 정해져 있죠. 그러니까 거기에 하는 PD라든지 아니면은 작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데드라인이 있는 거죠. 또 무슨 이제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해요. 그러면은 이제 또 데드라인이 있죠. 근데 그게 하나 끝나면은 또 다른 이제 프로젝트를 또 만들어요. 그러면 또 그게 또 반복되는 거죠. 이렇게 반복되면은 이걸 이제 데드라인의 삶이라고 합니다. 이것은 이제 외적으로 주어지는 거고요. 일 자체의 성격이 그런 거죠. 그런데요, 아예요, 데드라인을 만들고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. 네, 그게 어떻게 하냐면요, 안 하고 있어요. 네, 그러다가 시간이 임박하잖아요. 그럼 그때부터 의욕이 생기고 효율이 생기고 신이 나요. 그때부터 막 해요. 그게 딱 끝나잖아요. 그럼 또 풀어주고 안 하고 있어요. 그런데요, 또 이런 말 듣긴 하죠. 그거 미리미리 좀 해두라고. 근데 본인도 미리 할 생각이 있기는 없지는 않아요. 있기는 있어요. 그런데 정작 하려고 그러면은 뭐 잘 손이 안 잡혀요. 네, 손이 안 잡히고 재미도 없고 의욕도 없고.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가까워오면은, 시간이 가까우면 또 시작을 하는 거죠. 이거는 이제 내가 데드라인의 삶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. 이 데드라인이요, 우리 삶에 교묘히 숨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요, 주중 주말입니다. 네, 주중 주말. 네, 주중이 뭐겠어요? 데드라인이 주중이죠. 주말이 뭐겠어요? 데드라인이 끝난 게 주말입니다. 그러니까 주중에는 그냥 바싹 일하고 긴장돼서 일하고, 주말에는 이게 또 풀어지고, 다시 주중에는 바싹 일하고 조이고 다시 풀어지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. 알게 모르게 이것도 데드라인의 삶입니다. 이 데드라인의 원조가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지 않으세요?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가? 이게요, 학창 시절 시험하고 이게 똑같습니다. 학창 시절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? 네, 시험이 이제 얼마 있으면 돼요. 뭐 한 달 남았어요. 뭐 한 2주 후에요. 근데 지금 팽팽 놀아요. 사실 공부하려도 공부가 손에 안 잡히거든요. 그런데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요? 그때부터 막 의욕이 생기고 긴장되고 공부라도 쏙쏙 들어옵니다. 그래서 거의 뭐 당일치기, 심지어는 당분치기 이렇게 하잖아요. 그렇게 해서 그냥 당일치기, 당분치기로 시험을 봐요. 시험이 딱 끝나면 또 어떻게 돼요? 다시 풀어져서 또 빈둥빈둥 합니다. 또 공부가 손에 안 잡히죠. 이게 바로 데드라인의 삶의 원조입니다. 이렇게 시작이 된 데드라인, 나중에는요, 아예 이 데드라인이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. 네, 그게 왜 좋냐? 이렇게 쪼이는 맛이 있다는 거죠. 긴장하는 맛이 좋다. 네, 그 쪼이는 맛, 요 맛으로 산다. 네, 이걸 좋아합니다. 또 뭘 좋아하냐면은 이렇게 쪼였다가 딱 풀어져서 그때는 마음 놓고 쉴 수 있다. 네, 마음 놓고 풀어진다. 그래서 그걸 좋아한다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네,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? 아예 데드라인을 갖다 자꾸 만들고 사는 거죠. 자, 그런데요, 이 데드라인의 삶이 스트레스입니다. 내 몸과 마음에 스트레스가 되거든요. 이게 즐거운 것 같지만은요, 차곡차곡 쌓이면 이게 스트레스가 됩니다. 자, 어떤지 그런가 볼까요? 네, 그러니까 내 기력이 이만큼입니다. 이만큼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풀어져 있을 때는 여유가 있죠. 그러다가 쪼이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기력을 지나치게 되죠. 그리고 다시 그게 풀리면은 다시 데드라인이 끝나면은 다시 풀어지게 되죠. 그리고 다시 이 사이클을 반복을 합니다. 이게 이제 데드라인의 삶이죠. 제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삶의 방법을 말씀드리는데, 이걸 이제 여유의 삶이라 그럴까요? 예, 여유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 기력이 이만큼 있습니다. 그런데 내가 뭐 어떤 일이든 간에 다 내 밑에 있어요. 내 밑에서 뭐 더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. 네, 이걸 이제 여유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는데요. 동물들을 한번 보세요.
네, 동물들은요, 데드라인의 삶이 없습니다. 더구나 동물들은 주중 주말이 없습니다. 이거 굉장히 데드라인도 인위적이고요. 주중 주말도 굉장히 인위적이죠. 즉 사람만이 이런다는 거예요. 이게 굉장히 동물과 사람의 차이죠.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여유 에너지입니다. 즉 기력이거든요. 내가 기력이 충분할 때는요, 데드라인을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. 그래서 학생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풀어졌다가 또 뭐 당일치기로 공부했다가 또 풀어졌다가 당일치 공부했다 그래도 뭐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. 학생 때는 기력의 여유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계속 지속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반복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? 이 기력이 소모되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. 그게 뭐냐면 뇌가 즐겁기 때문에 내 몸의 기력이 소모되는 것을 나는 못 느끼죠. 대신 다른 문제가 다른 증세로 나타납니다. 그것의 첫 번째 증세가 뭐냐 하면은 많이 먹힙니다. 네. 내가 데드라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즐거워요. 그런데 내가 살이 찌고 있다? 그러면 바로 기력이 소모돼서 그렇습니다. 또 다른 여러 가지 증세를 나타냅니다. 통증, 기능장애,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뒷목이나 어깨가 아프다 이런 거죠. 온몸이 쑤신다. 자고 일어났더니 영 몸이 아프다. 아니면 기능장애, 그냥 잠을 못 잔다, 소화가 안 된다, 소변이 자주 마렵다, 감기 자주 걸린다.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게 바로 내 기력이 소모돼서 그렇죠. 요즘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에요. 상당수가요. 바로 이 데드라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. 잘 살펴보세요. 누가 병원에 가나. 데드라인의 삶이 스트레스입니다. 그래서 데드라인이 있어도 없는 듯이 살기. 네, 이게 이제 닥터의 제안입니다.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유의 삶인데요. 네, 이거를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늘 말씀드리는 모든 훈련에 앞서서 하는 게 내 몸맘 회복 훈련입니다. 내 몸맘 회복 훈련은 1번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, 2번 같은 시간에 밥 먹기, 3번 뭘 해도 하루 10% 남기기, 즉 지나치지 않기.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. 바로 이것만 지켜도요, 주중 주말이 없게 되죠. 네, 방학 휴가가 없게 됩니다. 다 똑같게 되거든요. 다시 말하면요, 1과 3에는 데드라인이 있어요. 근데 내 몸에는 전혀 데드라인이 없는 거죠. 이전의 데드라인의 삶은 삶 자체가, 내 몸만 자체가 데드라인이 있는 거죠.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삶은 내 몸맘에는 데드라인이 없는데 내가 하는 일은 똑같아요. 데드라인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. 그래도 내 몸맘에는 데드라인이 없는 거죠.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? 모두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네, 전체적으로는 다 압수하기인데요. 네, 첫 번째 방법은요, 데드라인 당기기입니다. 자, 데드라인이 언제 있다고 하죠. 그러면은 만약에 일주일 후에 있으면은 데드라인을 내가 일부러 일주일에서 하루를 당기는 겁니다. 네, 내가 의도적으로, 그래서 하루 전에 다 끝내는 거죠.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. 만약에 그걸 매일 하는 일이라면은 데드라인이 5시에 있다. 그러면은 나는 4시에 마감을 하는 거죠. 네, 이걸 연습을 하는 겁니다. 당겨 하기를. 1시간을 당길 수 있잖아요. 그럼 그 다음에는 2시간 또는 이틀을 당길 수 있습니다. 이틀을 당길 수 있잖아요. 예,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3시간을 당길 수 있고요. 또 3일을 당길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당겨가서 어디까지 당겨가느냐? 완전히 한 사이클을 당기는 겁니다. 네, 그러니까 7일마다 반복되는 일이라면은 일주일을 당겨서 해서 일주일 전에 그 다음 일을 해버리는 거죠. 또는 매일 하는 일이라면은 하루 전 거를 미리, 하루 후 거를 내가 미리 하는 겁니다. 이것을 데드라인 당기기라고 합니다. 두 번째 방법은요, 다음 데드라인 지금 하기입니다.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데드라인 있는 걸 갖다가 내가 취소를 해버립니다. 네, 그러거나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데드라인을 갖다가 남한테 던져버려요. 그럼 내가 그 데드라인 안 해도 되잖아요. 그러면 그게 일주일짜리다 또는 하루짜리다. 그래도 안 해버리면 되니까 그 다음 거를 오늘 하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다음 주 거를 오늘 하는 겁니다. 이건 단번에 한 사이클을 당길 수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첫 번째, 두 번째 방법으로 한 사이클이 당겨지잖아요. 네, 그러면은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. 더 당겨가지고 두 개 내지 3개 사이클을 앞서 하시라는 거죠. 네, 그러면은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. 네, 내가 쫓김이 없어요.
네, 항상 여유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두 개 내지 세 개의 사이클을 압수하는 겁니다. 자, 세 번째 방법은요. 네, 이건 이제 닥터 유의 바로 하기인데요. 네. 사실은 뭐 개념은 다 비슷합니다. 근데 이제 제가 한 방법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. 네, 제가 반복적으로 한 게 뭐였냐면, 저도 데드라인이 있었어요. 제가 많이 한 일이 뭐냐면은 원고 쓰기였거든요. 뭐 원고를 갖다 청탁을 합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원고 쓰기를 갖다 언제까지 해달라 그러면 그제까지 해주는 거죠.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? 저도 그 데드라인에 맞춰서 일을 했어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항상 쫓기더라고요.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? 예, 요즘은요, 그냥 청탁이 들어온 날, 그날 바로 합니다. 네, 데드라인을 맞추는 게 아니라 들어온 날 바로 해버리죠. 네.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? 그렇다고 뭐 내가 청탁 바로 했다고 바로 주진 않습니다. 그분도 이제 자기 스케줄이 있을 테니까, 청탁한 사람도. 그래서 주기는 데드라인에 맞춰서 줘요. 근데 저는 바로 했거든요. 이전에 데드라인에 맞춰서 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? 항상 뭐가 쫓기더라고요. 근데 바로 하니까요. 근데 항상 일이 없어요. 네. 그러니까 청탁이 들어올 때 일을 하는 거니까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. 네. 이게 바로 하기입니다. 데드라인 어쩔 수 없는 것 같잖아요. 아닙니다.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. 근데 지금이라도 다시 선택해 보세요. 훨씬 여유 있게 할 수 있습니다.